나머지 과목을 100점 맞았어도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이 반. 그리고 공법은 꽈락은 넘어왔는데 평균 점수가 안 돼갖고 60점 못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반.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요 공법 때문에 그래요. 공법.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1차 합격해갖고 올해 2차만 보신 분들이 3만 명 가까이 돼요. 그 3만 명 중에서 반 이상은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2차 과목에서 아주 악랄한 악명이 높은 게 공법인데요. 30일의 시험 한번 분석을 좀 해봅니다. 우리 공법의 시험 범위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출제 비중도 매년 똑같이 출제가 돼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난이도를 한번 보죠. 난이도 한번 보니까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나눴는데요. 난이도 상, 자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것을 난이도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엄청 두껍죠. 책도 넓어가지고 이게 두껍습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기본서에 안 나오는 거 그거를 난이도 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난이도 상인 문제가 올해 12개 나왔습니다. 이거는 때려 죽어도 맞힐 수가 없어요. 그거 낸 사람한테도 5분 지나갖고 네가 한번 맞춰. 아니, 당신이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춰요. 그래서 난이도 상인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상인 게 15개. 근데 올해는 12개. 그러니까 이 공법은 매년 15개 정도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난이도 중인 문제. 자, 올해는 난이도 중인 게 20개 이렇게 해놨는데 난이도 중하 이거는 우리가 1년 내내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난이도 중짜리에서 박스형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박스형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됐어요. 예전에는 박스형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올해는 아주 사람 염장지르게 박스에 줘갖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박스에 뭐 지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딱 지문 3개만 줘요.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지문 보면 1번에 기역, 2번에 니은, 3번은 기역하고 니은. 이런 식으로 사람 염장지르게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박스형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짜리 이 20개 중에서도 역시 5문제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 그 12개에다 5개 합치니까 17개. 이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1분 내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그러면 요 5개 빼갖고 15개 그리고 8개. 난이도 하는 요거는 공법 1년 공부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공법 냄새만 맡아도 맞힐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하는 게 난이도 하. 그럼 난이도 중하 요거 합쳐갖고 23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해갖고 딱 23개밖에 못 맞게 출제가 돼요. 23개면은 57.5점입니다. 훌륭한 점수야, 훌륭한 점수. 그래서 자 우리 공법은 매년 그래요. 난이도 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하짜리 이 중에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50점 이상 맞으면은 성공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초장부터 제가 공법 50점만 맞으면 된다. 오늘도 열의를 갖고 이렇게 딱 그냥 열의를 갖고 딱 오셨는데 초장부터 50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빼는 것 같은데요.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공법은 고득점 맞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15개는 못 맞히게끔 깔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거 갖고 확실하게 공부하셔갖고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공법에서 6개 개별 법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가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나머지 법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그래요. 기본.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이 다른 법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다른 법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 내용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한 과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2달 동안 진도 나가고요. 다시 돌아와서 2달 동안 또 처음부터 끝까지 2달 과정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달은 요 법률 하나만 갖고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공법은 요 법률, 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올인해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요 법률만 하나 갖고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잘 찍겠다. 이런 목적으로 딱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요 법률만 아주 조진다 그러면 안 되죠. 요 법률만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잘 대충 찍겠다. 이런 심산으로 시험에 들어왔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법률에서 난이도 상인 게 4문제.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 4인 게 4개에다가 중짜리 5개인데 그게 다 박스. 까다롭게.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딱 푸는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요. 1번 몰라. 2번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갖고 아주 올해는 그냥 긴장된 상태에서 쫄아가지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그냥 급등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법 이 첫 번째 법률, 이 법률에서 난이도 4인 게 2개, 난이도 중인 게 8개, 나머지 하 해갖고 작년에는 거꾸로 1번 아는 거예요. 2번도 아는 거예요. 3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 막 자신감 뿜뿜 해갖고 자신있게 시험 봤는데 점수는 안 나요. 아무튼 자신있게 시험을 보긴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그냥 쫄고 시험을 봤어요. 쫄고 처음부터 막 모르는 것들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당황스럽게. 그런데 나머지 법들이 중하짜리들이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올해 시험에서 교훈은 요 첫 번째 법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해같이 첫 번째 법률에서 어렵게 출제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골고루 나머지 법들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이 올해 어렵게 나왔고 아주 올해 체감 난이도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아주 어렵게 느껴졌죠. 그리고 자 박스형 문제가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올해 출제되었고 이거 이제 요새 출제 경향이 이래요. 박스에 원래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지문 5개씩 주는데 지문 5개도 아니고 딱 3개 주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출제가 되니까 내년부터 모의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 좀 반영해갖고 까탈스럽게 좀 문제 풀어보는 연습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숫자 애워갖고 맞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숫자들이 엄청나요. 하여튼 다른 과목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공법에서만 숫자들이 뭐 조합 설립할 때 동요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만 딱 비워가지고 숫자 애우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숫자형인데 올해는 딱 3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숫자 애워갖고 맞히는 게 12개였어요. 그런데 대폭 줄어가지고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하게 숫자 몇 개 애워갖고 합격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숫자 같은 거 단순함기는 좀 지양하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공법은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를 해야 암기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에서 합격하고 그러는 과목이 아니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용들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 써놨는데 긍정형은 옳은 거 찾는 거고 부정형은 틀린 거 찾는 거. 그럼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거 당연히 뭐가 더 어렵겠어요? 옳은 거 찾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옳은 것은 지문 5개 중에서 4개가 틀렸다. 4개 틀린 거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가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데 1개만 틀린 거죠. 그 1개만 확실하게 알면은 답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거 찾는 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건데 자, 올해는 긍정형, 부정형 똑같이 20문제씩 아주 신경 써갖고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긍정형 17개, 부정형 23개. 그래서 긍정형, 옳은 거 찾는 게 조금 더 적었는데 올해는 하여튼 똑같이. 그래서 올해 30일의 공법시험은 여러모로 아주 재수가 없었던 거죠. 좀 재수가 없게 아주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법이 2차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키 과목이 됐는데요. 자, 이쪽은 잘 보이세요? 저기 보여요? 제가 항상 이거 PPT 띄워놓고 수업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쪽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저쪽은 맨날 제 뒤통수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법 어떤 과목인지 하나씩 쭉 한번 좀 풀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부동산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의. 공법이라는 게 어떤 과목이냐? 자, 부동산법의 의.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고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법은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부동산하고 공법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자,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네요. 토지하고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 그럼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건물도 있고 뭐 나무, 잎목이라고 그래요. 농작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로서 부동산 하면은 건물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 2개다.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